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C의 개발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철학을 어찌 보면 강압한 거예요. 강압한 거. 그렇잖아요. 뭐 이런 자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으면 사실은 뭐 누구나 편한 걸 선택을 했겠죠. 근데 데니스 리치가 C라는 랭귀지를 만들며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때 당시로서는 전혀 일반적이지도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은 굉장히 엉뚱한 어떤, 그리고 굉장히 기괴해 보이는, 그리고 어찌 보면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편협해 보이는 어떠한 방식을 굉장히 강압한 게 많아요. 왜 그럴까라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뭔가들을 강압한 게 많은데, 제가 그분에 대한 리스펙을 가진 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분 이전과 그분 이후, 그죠? 데니스 리치, 켄 톰슨 이전과 이후가 컴퓨터 역사에서 나뉩니다. 완전히 나뉠 정도로 그분이 그때 주장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압시켰던 그런 콜 바이 밸류라든지 콜스택 구조라든지 뭐 이런 펑션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마침내 지금의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완전 컴퓨팅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낳게 된 C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픈소스라는 우리 개념이 처음으로 컴퓨팅 역사에서 등장을 해요. 오픈소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여러분 백날 만든 어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중한 어떤 레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그 레포트 내기 전에 절대 오픈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어떤 맛집,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음식을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최고의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비법, 레시피를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걸 남한테 알려주나요? 잘 안 알려주죠. 6시 내 고향 이런 데 가끔 나와서 이건 나만 뭐만 알려줘? 막 이러면서 다 뻥이라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 맛 안 난대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실제 레시피 이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컴퓨팅 분야에서만큼은 무슨 천사들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무슨 운동가, 철학가들도 아닌데 자기의 코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픈을 하죠. 그리고 자기의 코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공부를 하잖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펑션이라는 아키텍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아주 그냥 러프하게만 얘기할게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기업이 어떤 기능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능들을 그냥 어떤 제품 형태로만 판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장이 일밖에 차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끝나면은 자기네 생명 주기, 이거는 자기의 제품이 뭔가 인기 없어지면 끝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의 경우 어떤 기업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기능 중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공개를 한다고 생각해요. 남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한테 주어요. 그러면 그 받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스타트를 할 수 있죠. 쉽게 스타트를 할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비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들 거다, 이런 거를 한 3천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새로 스타트하는 입장에서는 why not? 3천만 원 주고 해당하는 기능 나는 이만큼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살래, 이런 비즈니스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도 그걸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플랫폼 디벨롭먼트 킷, 혹은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팔아요. 그래서 일단 팔면은 자기는 한 명은 3천만 원에 팔지만은 10명, 20명, 30명이 산다라고 하면 원래 1억 정도 개발비가 들었던 게 뭐 3억, 5억 내가 돈을 일단은 벌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해당한 일단 내 솔루션을 가져간 애들 입장에서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볼까요? 걔네들이 그거의 1.2, 2.3 이런 버전들을 막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걔네 입장에서 화력을 어디다 집중을 할까요? 지네 새로 뭔가 만드는 일들에 집중을 하지, 밑에 있는 코어 펑션들 리파인 하는데 집중 안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생기죠? 의존성이 생겨요. 내 걸 한번 가져다 쓴 친구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소스를 쓸 수밖에 없죠.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뭘 할 수 있죠? 내 소스를 계속 버전업, 해당하는 애를 1.0 쓰다가 기능들 이만큼 더 좋게 만든 다음에 2.0을 딱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HD급으로 비디오를 막 할 수 있는 애들을 2.0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엄청 좋아져서 4K로 막 업그레이드가 되면 4K를 서포트하는 애는 2.0 이름으로 따로 파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3천만 원씩 주고 샀던 친구들이 4천만 원씩 주고 새로운 4K용 라이브러리를 살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8K로 또 넘어가요. 그러면 또 4,500만 원 주고 8K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계속 나는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를 끌고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그 전까지는 기업의 노하우를 남한테 공개를 하는 게 자신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됐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의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남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게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펑션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나는 그 리소스를 모아서 좀 더 코어 펑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뭐 구글을 많은 사람들이 검색 엔진 만드는 회사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구글의 경쟁력은 구글 API라든지 구글 랩이라든지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코어 펑션,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존성이 생기면은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흐름을 자기 나름대로 흐름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기업 입장에서 큰 강점이고 이게 없다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또 하나 여러분이 개발자 입장으로 볼까요? 개발자의 황금기는 몇 살까지죠? 몇 살까지 코딩할 것 같아요? 거의 뭐 35? 머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가 언제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치매 걸리죠. 언제 치면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90쯤 걸릴까요? 90쯤 걸릴 것 같죠? 베타 아밀로이드가 지금도 축적되고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인데 90까지 치매 안 걸리려면요 진짜 건강히 살아야 돼요. 저도 요즘 가물가물해. 제가 40대 중반인데 벌써 가물가물한데 진짜 그래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정말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점점 그러니까 시기가 와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냥 진짜 슬픈 얘기지만 40 넘어서 코딩을 하기 힘들다 하는 사람들 저 주변에 되게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이 보는데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40 넘어서 코딩을 더 이상 못해서 진짜 치킨 혹은 PC방 테크로 빨리 전직하는 그러니까 빠른 치킨 테크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삼성전자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협력업체 무슨 데 이런데 한 부장 정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뭐 2차 협력업체 이런데 무슨 이사 정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인맥 사용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빠른 치킨 테크 이런 거 타가지고 이제 치킨 튀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교촌이 좋대요. 그래서 교촌이 프랜차이즈 도움이 되는 하여튼 농담이. 저희 옛날 진짜 실제로 저 20몇 년 전에 벤처 이 초창기에 저 경영특례 했을 때 알던 형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치킨 혹은 PC 테크트리 타고 있어요. 보드게임 방뭐 이런 거 조금 다르다면 애완동물 카페 뭐 이 정도 강아지 고양이 카페 하는 형이 하나 있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긴 해요. 어쨌든 그 정도가 대부분이 아닌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지금 저 아는 형 중에 하나 나이가 한 52 정도 됐는데 장난 아니에요. 퍼포먼스 장난 아니고 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모 회사에서 벨킨이라는 회사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윤형주라고 하는 친구는 형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해요. 오후에 4시에 퇴근해요. 개발자예요. 나이 52세 돼가지고. 근데 안 잘려요. 왜? 그 페이를 200만 불 정도 가 20억 정도 받거든요. 근데 산호세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왜 안 잘릴까요? 그 사람이 그만큼 일을 해내요. 왜 그만큼 일을 해낼까요? 그 사람의 물론 코딩 실력도 좋지만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자기가 한 20년 넘게 이 업에 몸담으면서 통신, 무슨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멀티미디어, 무슨 뭐 이런 거 다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하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매번 리파이닝 계속 해놓은 라이브러리가 자기 버전이 계속 쌓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이 50, 한 20년 돼서 50 정도 되면 자기 실제 코딩 퍼포먼스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옛날에 짜놨던 레거시 코드들 있죠. 자기가 만졌던 코드이기 때문에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CDMA 시절에 뭔가 코딩 해놨던 거를 LTE 시절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뭔가 뭐 LTE 어드밴스가 나왔다 이러면 거기서 또 조금 바꿔갖고 또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일을 안 하고 계속 리파이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캐처만 하면 지금 있는 시대의 테크만 우리 캐처만 해서 딱 따라잡기만 하면은 자기가 쓰고 있는 코드 라이브러리 안에서 거의 게임 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를 하여하면은 어지간한 무슨 대졸 프로그래머도 한 뭐 15명, 20명 팀으로 꾸려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200만 불씩 20억씩 주고 계속 데리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계속 그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의 지능이 나이 50대에서 코딩 하려면요, 전 벌써 저도 한 1000줄 넘어가잖아요. 앞에서 썼던 변수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가서 막 그러면 모니터도 왜 처음에는 20인치 막 이런 걸로 다 코딩했었거든요. 17인치인가 하여튼 진짜 CRT 볼록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이런 걸로 옛날 코딩 다 했었는데 제 방 와보시면 알겠지만 모니터 40인치 쓰고 있거든요. 왜 40인치 쓰냐면요, 인스턴스 여러 개 띄워놓은 거. 코드에 이 부분도 띄워놓고 저 부분도 띄워놔야 변수명도 전역들 쭉 보고 있어야 이거 하다 까먹어. 이거 봐야 아 여기 있구나 이러고 또 이게 되기 때문에 스플릿 뷰라고 하죠. 스플릿 뷰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40인치도 요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라이브러리 잘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는 들어가는 구멍 3개, 그죠? 나오는 구멍 하나 이 정도만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으면 어때요? 그것만 보면 되죠.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런 개발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픈소스 도메인 있죠, 커뮤니티 있죠, 이런 데를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짠 코드를 통째로 올리잖아요. 그 짓을 왜 하나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리눅스 이런 데 코드를 커밋이라고 하는데 올리고 나서 그걸 여러분의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만 번 정도 리뷰라고 사용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봉 2억 이하로 받고 있다, 100만 번 이상 리뷰가 됐고 사용이 됐는데 그런 사람이 연봉 2억 이하를 받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무조건 그 이상 받게 해드릴게요. 100% 장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실제로 오픈소스 도메인에 일을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 많지 않아요. 뭐 자격증 억지로 따야 되고요, 뭐 억지로 해서 스펙이란 걸 쌓아야 되는데, 프로그래머는요 다른 스펙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리눅스의 무슨 중에 예를 들어서 리얼타임 스케줄러 부분에 EDF 스케줄러는 내가 짠다. 이런 정도가 되잖아요. 조용훈가 EDF 스케줄러 오브 리눅스의 메인 업소다. 이 정도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그건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거야. 일단 그러면 이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다른 회사에 불러주고, 다른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또 다른 회사에서 불러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해내는 일이 100만 명이 어그리하고 쓴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최적의 코딩을 이 사람이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소스에서 도메인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일하다 보면 엄청 스킬이 빨리 늘어. 왠지 알아요? 멘탈이 진짜 박살이 나. 내가 뭐 하나 올려놓으면 찍고 지지고 뽑고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이따위 코드를 걸레가 내 코드가 막 그래가지고 다 막 롤백돼. 내가 해놓은 거는 다 쓰레기야.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샌데 이런데 커밋하다 보면 진짜 멘탈 나가서 나 코딩 안 해 막 이런 정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낮은 레벨에서부터 메인 레벨까지 계속 오픈소스 도메인에서 계속 내가 뭔가 버티고 있고 한 5년 정도 버텨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는 나는 어지간하게 그런 애들하고 핑퐁을 100만 번쯤 친 거야. 100만 번쯤 쳐서 어떻게 들어온 공도 난 다칠 수 있는 상태로 난 내 코드 짜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거의 대부분 스테이트 오브 아트거든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코드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코드를 내가 짜는 사람이 이미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어떤 자리를 여러분 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여러분 던지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개개인의 실력을 굳이 포트폴리오 짜고 어디 입상 실력 금상 땄어요 이런 거 보일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그냥 링크 하나만 보내주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오픈소스 도메인에서의 여러분 딱 프로파일에 대한 링크 하나만 딱 던져주면 그거 딱 보면 오케이 너 딱 20만 불 줄게. 이게 딱 성립한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헤더와 이 펑션 구조, 이 구조로 여러분이 계속 컨트리뷰트를 하게 되면은 개발자 스스로가 자신의 밸류업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 철학을 이 구조 자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C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General Purpose Computing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컴퓨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스페셜 퍼포스를 가지고 굉장히 타겟 드리븐, 어떤 뭔가의 명확한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위한 코드를 짜지 그 외에 쓸데없는 짓을 절대 안 했었었는데,
우리의 C와 유닉스 구조가 생기면서 처음으로부터 라이브러리라는 걸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코드 재사용이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리파이닝, 그러니까 한 번 짠 코드들 다음에 또 쓰기 위해서 좀 더 정제하는 과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라이브러리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남들이 쓸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남들이 쓸 수 있는 레거시, 어떤 유산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레거시를 라이브러리, 나의 어떤 도서관으로 쌓아나가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형성됐고 그거에 모든 이 지금 시대에 있는 개발자, 2019년의 개발자는요 2010년의 개발자보다 생산성이 최소 2배 이상은 좀 좋아요.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왜냐하면요 지난 10년 동안 그 분야에 개발한 거의 대부분의 오픈소스들이 여러분의 리소스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지금 시작한다 할지라도 2010년에 했던 삽질의 한 70%는 아니어도 돼요. 그거는 누군가 다 그 삽질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네 번째 산업혁명이 비로소 지금 시대에 열리기 시작하는 거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오픈소스 플랫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이 하나의 문화로서 모든 전 영역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인의 업에 의해서 저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을 하면서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만든 코드가 늘 어떤 문화, 그러니까 C와 유닉스 혹은 어떤 개발 주류들이 하고 있는 어떤 문화의 일부가 되도록, 그래서 그것과 내가 같은 스타일과 같은 어떤 스피릿과 같은 어떤 이 필로소피,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결국은 여러분이 이 큰 흐름, 하나의 큰 흐름에 컨트리뷰트, 기여하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정말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려요. 자, 여기까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컬한 거 몇 개만 오늘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요즘 현대적인 개발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디버깅 툴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트라이 캐치라든지 이런 익셉션 핸들 루틴도 가지고 있고 해서 버그를 줄일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치명적인 어떤 약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코드가 재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재사용, 얘 코드를 짜는 게 이 친구가 이런 A라는 퍼포스로도 이 얘가 쓰이지만 B라는 퍼포스로도 이 펑션이 쓰일 수 있고 C라는 퍼포스로도 얘가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펑션을 만들었을 때 예상하지 못하는, 이 펑션을 처음 디자인할 때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범위의 입력값 혹은 출력값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오동작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렇잖아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는 한 256글자 정도를 대충 잡아놓으면은 그 이상 치는 사람 설마 있겠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고 제가 큰 사고도 안 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증권사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이제 띠띠띠띠띠 모뎀이라고 해서 전화 걸어가지고 연결하는 거였는데, 이 소위 말하는 제로데이라고 해서 이 그 약점이 딱 블루투스 모드에 나온 거예요. 그쪽에서 포롱불넷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포롱불넷에 딴 거 모르고 패스워드에다가 이런 종류의 특수 문자를 섞었으면 캐릭터 카운트를 할 때 그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하는 애가 버퍼 오버플로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아주 트리키한 건 살짝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메모리를 이렇게 잡아서 쓰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따지면 A를 256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 코드가 이만큼 있고 여기 리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코드가 딱 맺혀져 있는데, 그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들어갈 될 어사인 펑션에다가 내가 실제로는 한 270글자 혹은 290글자 정도를 넣는다. 그럼 C에서 이걸 막을 만한 어떤 펑션이 있나요? 없죠. 어사인은 그냥 어사인 하고 끝나버리잖아. 폼은 돌면서 있는 글자 수만큼 언제까지? 널 캐릭터 만날 때까지, 제로 만날 때까지 계속 어사인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299자 여기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당하는 애에 0부터 시작해서 쭉 채우고, 그죠? 여기 끝까지 채웠어. 256. 그 다음에 257, 258, 259
어디까지 넘어가요? 여기까지 쭉 넘어가요. 남에 있는 코드 영역까지 막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에다가 실제 얘가 실행할 수 있는 종류의 코드를 글자로서 문자로서 입력을 패스워드에다가 넣어주면은 코드 인젝션이 되겠죠. 뭐 여기서 A9 D8 CC 이런 애들에 해당하는 ASCII 값들 이런 것들을 escape 캐릭터로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애가 이 어레이 숫자니까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기계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내가 채워놓은 요 해당하는 코드들이 여기 쫙 채워지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거 라이팅 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가 리턴 딱 하려고 여기까지 딱 나왔는데 리턴할 위치에 내 코드가 딱 위치를 하고 있네?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리턴 할까요? 리턴 안 하겠죠. 내 코드를 그냥 돌리는데 그 코드가 뭘 할 수 있죠? 시스템 콜 막 부를 수 있잖아. 시스템 콜로 루트 같은 것들 주세요. 루트 커서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시스템 루트 커서를 그냥 주죠. 이해되죠? 이 코드 인젝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한 버퍼 오버플레이 코드 인젝션인데 이런 것들을 저 고등학교 때 실제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딱 했더니 진짜 막 떴어. 와 이거는 그때 아날로그 카메라 막 이런 걸로 막 사진 찍고 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안 돼. 봤더니 뭐야? 그 사이에 패치했어. 한 10시간 그 정도 만에 패치를 했는데 어쨌든 그 사진은 나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셀렉트 머시기 프로 머시기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주식 계좌 이런 거 열어지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쭉 주식 계좌 봤더니 어떤 사람은 막 10억 돈 막 10억 7,500만 원 막 들어있어. 그리고 그 사람 했던 뭐 트랜잭션들이 쭉 들어가 있어. 뭐 이런 거 이렇게 먹는구나 하고 보고 그냥 엑시트하고 나왔죠. 그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패스워드 이름 256글자짜리 어레이 하나 만들고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껏 막아봐야 이걸 막는 루틴 정도 살짝 넣겠지만 거기에 에러 있다든지 이러면은 넘칠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동작을 컴퓨터는 그냥 기계 글자 그대로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해당하는 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파급을 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펑션이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디자인할 때랑 전혀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잖아요. 그 막는 방법이 바로 제일 쉬운 게 어설트. 어설트는 어설트 헤더 요거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펑션 어설트만 해주면 돼요. 그럼 어설트는 뭐냐면 뒤에 있는 녀석 맞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나 딴 건 모르겠는데 C가 엔간에서는 이걸 계산하기에는 양수라고 산정을 하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을 쭉 짜놨단 말이야. 근데 봤더니 C가 음수가 돼버리면 뒤에 있는 애들이 엉망진창이 돼. 자, 이런 코드의 경우에 내가 일일이 이거를 양수가 되도록 뭔가 코드를 끼워 맞추기 쉽지 않아. 그래서 엔간한 경우에 99.9%는 양수일 테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한 0.001%로 음수면 막 딴 일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막 멈춰버려라. 요런. 그래서 어설트를 하면은 뒤에 있는 애가 참이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뒤에 있는 게 false면은 프로그램 전체가 셧다운 되거든요. 그냥 내가 만든 그 코드의 요 루틴에 요 펑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프로그램이 통째로 엑시트.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사고 안 치겠죠. 그래서 아주 초창기 가장 간단한 익셉션 핸들 루틴이 바로 어설트예요. 그래서 어설트 보면 그냥 되게 톡한 거예요. 이거 어떤 내가 참조하고 싶은 어떤 익스프레션 수식 집어넣으면 이게 참이면 넘어가고요. 이게 참이 아닌 거짓이면은 무조건 여기서 세워버리는 거죠. 이게 어설트. 좀 더 현대적으로 여러분 대학원 보시면은 아마 뭐 트라이 캐치라든지 좀 더 훨씬 세련된 방법들을 배울 텐데 어쨌든 여러분 코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가 256글자보다 작지 이런 거 하나 여기만 넣기만 하면 아까 같은 그죠? 그런 사고를 만들 수 있겠죠.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변수 쓰는데 변수가 어디까지 보이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브레이스까지 보이죠. 근데 브레이스까지 보이는데 철학적으로 따지면 이 브레이스의 범위를 동적으로 결정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지 그렇지? 리습 같은 게 뭐 그렇긴 한데 해당하는 애가 쌓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i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포문에 또 i가 나오고 그 다음 포문에 또 i가 나오고 이러면은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를 때는
만들어지는 순간에, G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해당하는 범위 스코프가 결정되는 종류의 랭귀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동적인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대적인 언어들이 이렇고 C는 어떠냐면은 잘 아셔야 되는 건 정적 유효거든요. 그래서 C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어디까지 보이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얘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느냐는 컴파일 타입. 그죠? 여러분이 코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컴파일 딱 하잖아요. 그 시간에 딱 고정이 되고 나서는 바뀌지 않는다. 실행 시간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명한 개념. 그래서 뭐 말은 복잡하지만은 해당하는 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이죠? 가로친 데서 가로친 데까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뎁스가 있잖아요. 인덴트 쭉쭉쭉 들여 쓰잖아요. 그러면 제일 바깥쪽 가로에서 쳐놓은 거는 그 안쪽에 있는 애들 다 보는 거고요. 그 중에 한 친구 또 가로 쳐놨으면 그 안에 정의된 애는 이 가로 바깥쪽에서는 안 보이고 이 가로 안쪽에 있는 애들은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가로, 이 바깥쪽 가로에 쳐놨던 애는 그 안에 있는 놈도 당연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단이라고 생각하면은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면 1층에 있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1층 입장에서는 위로 올려오다 보면 위에 층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자명한 거죠. 그래서 뭐 말은 복잡한데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A가 밖에도 적혀 있고 안에도 적혀 있으면 이게 700번지다, 704번지다 이러면 요 안에서는 704번지에다가 A를 쓰고 있고 하지만은 밖으로 나가는 순간 700번지에 있는 A를 참조를 하게 된다. 자명한 얘기죠. 그래서 메모리의 주소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자명한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우터가 있고 이너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겉에서 안에서 서로 다른 변수가 쓰여요. 그래서 마치 이게 새로운 변수, 이름은 똑같지만 새로운 변수가 하나 만들어진 것처럼 똑같이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된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같은 데도 그죠? 시험, 이제 귀가 바쳤죠. 시험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이 나와도 우리는 즐겁게 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의 성질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고 오늘 제기 정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선 메모리의 성질.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펑션에서 C의 큰 장점이 뭐죠? 카페테리아인데 만년 동안 알바 없이 운영이 되는 카페테리아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폴스택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애는 얘가 이 해당하는 펑션이 리턴할 때 깨끗하게 지워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게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지운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애,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오토매틱하다, 그래서 오토다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해서 인티저 a라고 어떤 함수 내에서 적잖아요. 그럼 함수 지역 변수가 선언이 되는데 걔의 특징은 뭐예요? 함수가 리턴할 때 사라지죠. 그래서 걔가 실제로는 오토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오토를 우리가 뭐 익스플리시트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함수 내에서 인티저 abc라고 치는 거는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오토가 디폴트로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애는 오토매틱하게 여기에 a, b, c가 딱딱딱 문양이 만들어지면 얘가 리턴할 때 저절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지역 변수는 다 오토죠. 당연한 거고. 근데 재밌는 거죠. 익스턴은 뭐냐면은 오토만 가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도의 뭐 이론을 살짝 기억을 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캐릭터가 B라고 하는 몬스터 때리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히어로가 B라고 하는 어떤 몬스터를 때린다. 이거 컴퓨터로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이러면 자, 100% 데니스 리치의 철학대로 구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뭔가 캐릭터를 크리에이트하는 뭔가의 루틴에서 어떤 애가 막 만들어졌을 거예요. 크리에이트 뭐시기 뭐 이런 애가 있으면 거기서 A가 만들어지고 B가 막 만들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뭔가 뭐 쭈쭈쭈쭈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힙 때리는 어떤 동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A와 B를 만약 집어넣어준다. 그러니까 A가 B를 때리니까 이렇게 펑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이 해당하는 A가 통째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B라는 데가 통째로 복사가 돼서 뭔가 일을 처리를 하겠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죠? 메모리가 그죠. A가 100메가고 B가 한 50메가 되면
이거 한번 때릴 때마다 150메가 막 써졌다가 리턴 하면 또 통째로 막 리턴에서 캐릭터 A 뭐 이러면 통째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메모리 오퍼레이션이 막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니스 리치도 애초에 콜파이 밸류를 디자인할 때 이걸 목적으로 디자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쯤에다가 남들 다 볼 수 있는 여기 10 영역이라고 했죠. 이 영역에다 A, B 뭐 이런 거가 만약 만들어진다고 what if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애를 뭔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점점점 하고 나서 여기서 hit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죠? 해당하는 여기에 있는 애에다가 읽고 여기에 있는 애에다가 읽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애에다가 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전역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역 공간에다가 해당하는 애를 냈고 읽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 그래서 기억 영역이 익스턴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이나 함수의 바깥에 선언이 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뭐예요? 지역에 속하지 않는 거죠. 지역에 속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애는 그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볼 수 있고 쟤도 볼 수 있고, 그죠? 이따 얘기를 했지만 얘가 선언되기 이전에 있는 친구는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얘가 선언된 다음에 있는 친구는 보이긴 하겠죠. 그런 트리키한 게 몇 개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퉁쳐서 이제 익스턴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스턴들은 다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 친구들 특징은 뭐예요? 여기에 A를 바깥에, 그러니까 함수의 바깥에 선언을 해놓으면 이 A와 B와 C는 별다른 선언이 없으면, A, B, C에 별다른 선언이 없으면 누구를 참조한다? 얘를 참조한다.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애가 여기가 700번지야. 700, 704, 뭐 708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 A, B, C는 700, 704, 708인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유심히 봤더니 F라는 펑션 안에 다시 B와 C가 다시 선언이 됐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예를 들어 800, 800 뭐 4번지다 이러면은 이럴 때 얘는 A는 해당하는 애의 700번지일 거고, 그 다음에 B는 해당하는 애의 800번지일 거고, 그 다음 C는 804번지일 거고, 그죠? 이렇게 돼서 차이가 있다. 자, 근데 요 문장 이거 무슨 뜻이죠? A 이꼴 B 이꼴 C 이꼴 4 무슨 뜻인지 알아요? C랑 현재 4을 넣고 2턴을 4를 오, 맞아, 박수. 어떻게 살아있죠? 수업했나요? 수업했죠. 누구한테 잘 들었죠? 저한테 잘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죠. 뭐냐 정리해보면 이항 연산인데 해당하는 애는 어사인 연산이죠. 어사인 연산이고 왼쪽에 있는 주소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넣는 건데, 문제는 이 연산이 끝나고 나면 리턴을 뭘 준다? 지가 놓은 값을 리턴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4가 남고 그 다음에 또 B에다 4라는 밸류를 어사인한 다음에 리턴을 4를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데니스 아저씨의 배를 생각하면, 그죠? 뭐 A는 4, B는 4, C는 4 할 바에는 그냥 A는 B는 C는 4다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 근데 이럴 때 실제로 이거는 700번지, 800번지, 804번지에 각각 4라는 값이 기록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자명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해당하는 애를 만약의 경우 두 사람이 나눠서 작업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회사를 열심히 크게 만들어갖고 두 사람이 나눠서 코드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뭐죠? 전역 공간에 분명히 어떤 애가 있을 수 있는데, A라는 애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친구, B라는 친구가 새로 파일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똑같은 이름의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친구는 각자 자신의 공간에 뭔가 애들이 각자 번지수의 메모리를 차지를 하면서 서로 다른 어떤 값을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의 공간에 있는 친구를, 하나의 공간에 있는 어떤 A라는 밸류를 이걸 이 친구도 보고 이 친구도 보고 이 친구도 보고 다들 이거를 쳐다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 파일을 나눠놓은 거 1.c, 2.c, 3.c라고 나누면 1.c에 만약에 인티저 A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해당하는 A는
여기서는 해당하는 700번지 딱 제대로 만들어질 텐데 여기 또 한 번 만약에 인티저 A라고 하면은 여기는 1700번지, 여기 2700번지. 전혀 다른 어떤 공간에 각각에 있는 애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있는 펑션들은 1700번지의 A를 자꾸 쓰고 있고 여기에는 2700번지에 있는 A를 자꾸 쓰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파일 안에는 이 변수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얘는 어딘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 그러니까 컴파일을 할 때 제발 에러 내지 말아줘 라는 표시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extern이라는 말을 적어줘요. 펑션에다가 extern integer a라고 적는 거는 컴파일러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컴파일러한테 지금부터 a라는 변수에 대해서 내가 쓸 건데 그 a라는 애는 자 지역 변수 아니거든. 지역 변수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내 파일 내에 존재하지도 않아 얘는. 근데 분명히 저녁 어딘가 공간에 네가 나중에 링킹할 때 찾아봐. a라는 이름 찾아보면 그 중에 어딘가에 a라는 친구 있거든. 내가 지금 쓰는 그 a는 바로 그 a를 뜻해. 그러니까 제발 공간 만들지 말고 그때 링킹할 때 만들어진 그 a한테 연결 좀 해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얘기가 뭐예요? extern. 그래서 말은 쉽죠.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이 a는 이 인티저 a라는 거는 나한테 없고 내 파일 내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얘는 분명히 어딘가 있긴 있는데 그건 어디 있다? 내 파일 바깥에 어딘가 있으니까 컴파일할 때 에러만 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흙만 하나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링킹할 때 a가 올 자리에다 이걸 걸기만 해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컴파일하다가 extern integer A 없잖아 이러는데 앞에 extern 있으면 그냥 무시 이러고는 여기 뭔지 몰라도 A 들어올 줄 이렇게 비워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 고리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애들한테 미해결 문제를 하나씩 적어 놓겠죠. 얘는 하면서 아직 링킹 안 된 애들이 A라고 하면 아직 링킹이 안 돼 있어.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링커가 이제 서로 다 모든 애들 컴파일하고 하나로 합쳐주는 애가 다 모아놓고 못 봤더니 파일 2라고 하는 애에서는 A라는 애를 간절히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일 1이라고 하는 애 잘 봤더니 저녁에 인티저 A가 있잖아요. 얘가 말했던 그 A가 얘구나. 그래서 0x 7빵빵번지를 뜻하는구나. 그래서 링킹할 때 비로소 700번지로 이에 해당하는 A를 딱 걸어주면 우리는 바깥에 있는 A를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이게 익스턴이라는 개념. 자,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레지스터. 이거는 되게 독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복잡도 B5의 N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배워요. 이 알고리즘 이런 거 시간에 알고리즘이 얼마나 복잡하느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문제의 개수가 N이라고 따질 때 문제의 개수에 따라서 N 회만큼 수행이 되면 그나마 쉬운 문제야. 혹은 N 로그 N이면 굉장히 쉬운 문제. 근데 N의 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100가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만 정도를 뒤져야 되면 약간 복잡한 문제. 근데 N의 3승, 100가지 문제에 대해서 100만 정도 만약 뒤져야 된다. 이러면 거기서부터는 되게 불편한,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코딩을 할 때 필드먼이 봐서 포문의 뎁스죠. 포문이 한 번 있으면 N이잖아요. 근데 포문 안에 포문 또 있으면 뭐예요? N의 제곱이죠. 포문 안에 포문 있으면은 N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코딩을 하다가 컴파일해서 교수님 빠르다 해서 막 열심히 잘 짰어. 그런데 컴파일해서 막 돌렸더니 어느 순간 너무너무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뭐죠? 여러분 잘못 짠 거야. 일단 90% 확률은 여러분이 잘못 짠 거야. 그래서 뭔가를 일단 코드를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코드를 분명히 잘 짰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느려. 그건 뭐죠? 여러분이 뭔가의 구조를 잘못 만들었던가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뎁스가 너무 깊다. 포문의 뎁스가 너무 깊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위 말하는 쥐약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업계 전문 업자 용어로 쥐약이라고. 이거 하나면 다 죽여줘. 이런 그게 뭐냐면은 반칙을 씁니다. 반칙. 그건 뭐냐면 이 컴퓨터가 그 본체가 뭐였죠? 안에 CPU라고 하는 애가 있고 버스라는 애가 있어서 종 한번 땡 치면은 거기에다가 버스에서 어떤 값 레지스터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나서 땡 하고 나면 그 값을 밖으로 빼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레지스터. 만약에 레지스터에 어떤 값이 이미 실려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굳이 땡쳐서 이렇게 읽어오고 그 다음 수행하고 땡쳐서 실어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A에 세 단계의 동작들이 있다고 하면 세 동작 중에 2개가 생략이 가능하죠. 데이터를 싣고 빼는 동작이 불필요해지죠. 그래서 그 쥐약을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레지스터에 아예 내가 해당하는 연산을 함에 있어서 변수를 통째로 레지스터를 전세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가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20개 중에 몇 개의 칸을 그냥 전세내서 써버리면 그건 SRAM이라서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그 공간 그리고 실제로 한 클락에 하나씩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배쯤 빨라져요. 그래서 해당하는 공간을 전세를 내서 쓰면 어떻게 되죠? 미친 듯이 빨라져. 갑자기 터보 무슨 작동한 것처럼 한 3배 정도 그 루틴이 빨라지고 심지어 얘가 막 스코업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막 참조하는 애 같으면은 그건 막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블럭에서 또 새로 메모리 어사인하고 메모리에서 읽고 하는 이 오퍼레이션이 한 30클락, 20클락 소모하거든요. 그러니까 20, 30클락씩이 생략이 되기 시작하면은 한 10배씩 빨라져.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면은 진짜 날라다녀요. 코드가 진짜 막 미친듯이 빨라지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죠. 모든 코드 다 이렇게 쓰게요? 뭐가 문제죠? 수명은 단축 안 돼요. 이거 쓴다고 뭐 컴퓨터 타거나 이러지 절대 안 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시스템 전체 자원 중에 이 레지스터는 딱 20개 끝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점유해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운영체제가 느려져. 내가 이걸 점유해버리잖아요. 나머지 애들이 다 느려져. 이해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 쥐약을 해서 내 거를 꽝창 빠르게 하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확 느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굳이 써야 된다고 한다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빨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권면하기는 여러분 코드를 읽기 좋게 짜세요. 항상 코드를 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빌리티가 좋고 메인테인이 가능하게 쉽게 짜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단 실행을 해서 프로파일링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코드가 몇 번씩 굴렸고 몇 초씩 실제 걸렸는지를 각 펑션별로 잴 수 있어요. 그래서 펑션 중에 제일 느린 펑션 한두 개만 잘 타겟을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당하는 애를 왜 느려지는지 파악을 하다 보면 후문이나 이런 뎁스가 깊다든지 혹은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구조를 먼저 바꾸세요. 이게 뎁스가 굳이 이렇게 안 깊어도 되는 애면 줄여 나가세요. 그리고 많이 불리는 애들을 앞으로 빼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말 최악의 경우는 이걸 하세요. 이걸 하는데 그 대신 룰은 뭐예요? 가장 늦게 레지스터 변수를 만드신 다음에요. 가장 빨리 해제를 해주세요. 즉 써야 되는 최소,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셋을 한 다음에 막 진짜 함수 시작하자마자 레지스터 셋 해놓고는 불리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점유해 놓으면 완전 민폐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필요 불급하게 쓰여야 되는 직전에 해당하는 애를 선언하시고 최대한 요거 브레이스 같은 거 쳐가지고 바로 이 상황 끝나면 바로 해제해버려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시스템한테 큰 민폐도 줄이면서 여러분이 퍼포먼스를 드라마틱하게 높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된다. 근데 가급적 여러분 코딩하면 C로 짜서 느리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거의 대부분 10 중에 9은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C는 빨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스태틱은 이런 거 있죠. 해당하는 애를 전역으로 구제할 필요는 없는데 지난번에 내가 뭔가 값을 기록을 해놨으면 다음번에 갔다 왔을 때 그 값을 참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카운터 같은 것들. 그죠? 카운터 같은 것들은 지난번에 마지막 하고 나서 이번에 돌아왔을 때 몇 번 지금까지 총 몇 번 했나를 알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스태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 싹 다 걷어가요. 컴파일할 때 스태틱인 애들 쭉 다 조사해요. 그럼 다 조사를 해서 얘는 어떻게 해요? 힙에다가 받아요. 힙에다가 스태틱 하나. 그래서 다 설정을 해놓고 이 공간은 남들한테 안 보여줘. 이해되죠? 남들한테 다 안 보여주고 그 대신 누구한테만 보여줘요? 이 스태틱이 선언되어 있는 이 펑션에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펑션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카운트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얘를 실제 힙에 얼럭이 되지만은 다른 친구들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아무도 안 보이고 이 친구 혼자만 숨겨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힙을 잡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변수는 이 펑션만 보이는 애를 우리는 스태틱. 볼러타일 하다의 반대죠. 볼러타일은 휘발성인 거고 스태틱은 해당하는 애가 정적으로 딱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스태틱 뭐 익스터널 그리고 해당하는 애가 스태틱 익스터널이 만들어지면 이건 되게 재밌는 건데 자,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는 분명히 맞는데 스태틱 인티저 v라고 이렇게 똑같은 베리어블을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러면 되게 드라마틱해지는 게 얘를 만들기 전에 애들한테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런데 얘를 만든 이후 애들한테는 보이죠. 그래서 같은 이 파일 내에서도 위에 있는 펑션들한테는 안 보이고 얘가 선언된 직후부터만 얘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애를 한 서너 개 정도 펑션만 어떤 변수를 서로 몰래 우리끼리 카톡 단톡방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싶어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 예를 들면